받았었어요? 아니, 뭐, 아니면 예. 먼저 근데 왜 말씀. 저쪽에 먼저 묻고 네. 변호사님이 정보가 더 많으실 네, 것 네. 같아요. 이 아니, 문제는. 뭐 저는 정보를 가질 위치도 지금 믿지 않고 근데 다만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으면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당내 이 내용으로 이 좌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을 계속 쥐었을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서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피크에서 내려와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10% 미만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단일화 합시다. 이러면서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러닝메이트 얘기를 했어요. 그 러닝메이트 얘기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뭐 러닝메이트가 그냥 단일화해서 무조건 러닝메이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아마 물밑으로 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미 한 3회 정도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네. 정보가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만났다는 게 3회 아니고 정도 만났다. 그 대리인들이 네. 아니면 지금 단일화를 그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이 캠프 인사들이 네. 따로 만났다. 그런데 뭐 예리 제한이 있었겠죠. 물밑 접촉이 계속 네. 있었겠죠. 그런데 네, 네. 그게 잘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갑자기 여론조사를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여론조사가 통하겠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 누가 단일화 후보를 좋겠느냐 얘기하면 당장 역투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캠프 안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을 건데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도 좀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벌써 한 열흘 전에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 그 책임 총리제 이 단일화를 네. 하자. 이 모 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김영 칼럼으로 나왔죠.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이 지금 지지율에 따른 어떤 그 강요 추진제, 장관 추진제 이걸 조건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는 그러지 말고 누가 단일 후보로 나가는 것이 그쵸. 더 좋으냐 경선을 이거 통한 조사를 단일화 하자는 거거든요. 방식을 이러니까 제안했죠.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에 네. 있는 사람들이 네. 우선 그걸 이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죠. 네, 박승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오늘 뭐 대선 후보 등록에 이어서 바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단일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국민적 정권 교체 열망. 지금 워낙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다 보니 물론 뭐 안철수 후보는 호감도가 더 높습니다만 네. 이러니까 그 정권 교체 열망으로 지금 승부가 갈릴 판이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 열망이 적게는 54% 많게는 거의 한 6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 만약 패배를 하면 이건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정권 교체가 됐다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찬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이 막판에 몰려서 코너에 몰려서 오늘 후보 등록은 했지만은 코너에 몰려서 던진 승부수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나는 좀 대범하게 이럴 때는 자신이 더 많이 양보하는 형식의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단일화가 하나 예정된 변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변수가 있었잖아요. 한 TV 토론이 있으면 어떻게 여론이 바뀔 것이냐, 혹은 베이징 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의외의 변수도 나왔지만은 단일화 이 변수가 네. 예, 마지막 가장 큰 변수다. 우리 변호사님은 단일화를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단일화해야죠. 그죠? 아니 뭐 네. 찬성 반대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뭐 결과적으로 튀는 게 됐네요. 이번에는 제가 네. 신스타라무스였습니다. 네. 사실은 게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승부는 완전히 끝났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본인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기다가 이 소고기 법화 사건, 김 부인 김혜경 씨의 법화로 소고기 사먹은 사건. 네. 왜 도지사 되느냐? 소고기 사먹어야지. 이게 유행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요. 장수한 미사들,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내들 장바구니를 들고 작을 마트에 갔을 때 그 물가가 오른 거 보고 속이 상하던 그 수많은 아내들의 가슴에 불을 찔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거 끝났다고 봐요. 게임이 오버 아주 예. 예, 저희 역시 그 TV 토론에서
이 엄청난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TV 토론으로 가령 지지하는 후보가 바뀐다는 것은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원래 TV 토론은 자기 응원하는 사람 앞에 앉아서 계속 박수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1, 2차 토론을 보면서 특히 2차 토론을 보면서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초조해졌고 다급해져 보인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좀 여유를 찾았다. 1차 후보 때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2차 때는 네. 많이 여유를 보이더라. 그런 얘기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가령 이렇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방향을 좀 잘못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워딩이 곽상도 얘기부터 했죠. 곽상도는 아들이 돈 받았고 박영수는 딸이 받았고 아들, 딸이 없는 윤석열은 그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줬다. 근데 그 집을 시가보다 값싸게 팔았다는 것은 이미 신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핵심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로 생긴 차익 8,500억 원이 누구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한다. 네. 바로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범이다. 그게 핵심이 그분이다. 아닌데. 그게 그분이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먹은 놈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그게 사기꾼 두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밝히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 이건 시청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핵심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제 네. 질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네거티브를 좀 뭐라고 할까 수준 이하의 네거티브를 한 것은 나 이재명 후보 쪽으로 봅니다. 예, 근데 가령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와 네. 전혀 동떨어지게 네. 아니 제 윤석열 후보 의문은 아버지 집을 사줬지 않느냐. 그 시가보다 값싸게 팔았는데 그게 무슨 아니 엄청난 변호사님 이익을 우리가 팔아나간 거기서 말이에요. 이루어진 네거티브 자, 공방의 내용을 네.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고요. 우리 내용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서 의문은 합시다. 네. 제가 1위 네. 후보라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얘기를 왜 더 하지? 이어가기 아니 전에 제가 만약에 토론자였으면요. 예. 자, 여러분, 저는 생방송입니다. 처음부터 네. 네거티브 공부 일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치 자, 안 하고 하죠. 하지만 네네. 이분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속으로 자, 우리 두 분. 전형적인 힘이 아니에요. 자, 앞서가고 있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윤석열 후보가 정말 네거티브를 할 것 같았으면 김의경 씨의 그 법과 소고기 사건, 이른바 갑질 논란, 갑질 의전 이 문제를 꼭 거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론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피차단에 안 했잖아요. 배우자 문제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 지금 현안은 바로 김의경 씨의 소고기 사건이에요. 지금 현안이 아니고 김건희 씨 사건이 훨씬 큰 사건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 입에 안 올리잖아요. 그건 우리 유 작가의 생각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변호사님 생각에 소고기가 큰 거예요. 예. 이 법카로 소고기 사건 먹었다는 이 갑질 의전 논란은요. 이게 보통 사건이 그건 아니에요. 아직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가 9일날 보도한 거죠. 이 9일날 보도한 인터뷰에서 그냥 직배수사할 거냐? 예, 직배수사할 거다. 해야죠. 돼야죠.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문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서 그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일종의 정치 보복 아니냐. 네가 그럼 검찰총장 할 때는 그러면 이 불법 행위를 보고 눈 감아줬다는 얘기냐 아니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네가 권력을 잡게 되면 기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머리 좋은 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령 자신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적폐청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MB가 발끈했을 때, MB가 자기가 수사를 당하는 걸 보고 발끈했을 때 무슨 소리냐? 적폐 수사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처음 분노 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문 대통령이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대로 가면 문자 그대로 선거에서 질것이 이제 명약 관하셨다. 진짜 게임이죠, 오보다. 이러니까 이 선거를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바꿔버리겠다. 나는 이런 어떤 의도가 잠복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난 여기는 역풍이 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제 그런가 순풍이 하면요. 아니라 역풍이 반드시 불 것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던 국민들 중에서도 네. 이른바 이 중도층이 갖고 있는 그 표심들이나 떨어져 나갈 것으로 봐요. 그렇게 봐요. 짧게 발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짧게 변호사님. 할게요. 네. 아니 4년 동안 중앙지검장 한다. 이 검찰총장 했다. 이 특히 검찰총장 할 때 수사권 박탈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제약을 했잖아요. 수사팀 자체를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검찰 비리 관련된 것만 배제를 했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수사팀부터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수사할 때 아니,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라임 검찰총장의 측근이 접대를 받은 아니 정권 수사단 그 자체를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죠. 일방적인 주장 아니에요. 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관련해서 어쨌든 그 대선 때까지 이 정권 교체 열망은 저는 계속해서 50%에서 많게는 한 60% 약간 넘을 정도까지 계속 유지하리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실업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지금 뭐 오미크론이 이제 그 확산돼 가지고 확진자가 하루 6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나 선거 때까지 10만 명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그 불안감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중산층이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옛날부터 새 정치하겠다 크고 딱 나왔는데 막상 이제 그 당시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만 새 정치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 영두삼위처럼 끝나버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물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냥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 실패했던 새 정치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나는 타겟팅 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후보는 좌우지간 정치판에 있어서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그 발끈하도록 화를 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가 난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사전에 다 질문지를 받아서 한 인터뷰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어떻든 그 제가 가만 보면 이런 국민적 열망이 나는 결국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그 가르치려는 키가 될 것이다. 네. 결국은 그래서 나 KBS 오보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인심을 좀 듣고 다니시잖아요. 저희 방송과 관계없이 혹시 이번에도 왜 또 김사카 씨로 얘기하면 전사카 씨라고 전사카. 얘기를 해야지. 혹시 이 지역 좀 근래 가보셨나요? 아니 거리는 안 네. 봤지만 뭐 부산 네. 친구들은 자주 그러니까, 만나고 네, 네. 또 내 고향인 울산 친구들도 자주 통화도 하고 이래서 얘기는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그 출정식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충청도입니다. 자기 고향인, 자기 뿌리인 충청도에 가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난 그걸 큰 실책으로 봐요. 예, 대통령 후보가 자기 고향부터 먼저 찾아가는 것은 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는 전국적인 그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난 반대 지역에 먼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어떻든 지금 부울경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지지도 그거 한 40% 좀 넘죠. 네. 나 여기는 더 확산되자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싸움으로 이 싸움이 변질이 되면서 나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 이 싸움에서 앞으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울경 그 PK, TK 뭐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도가 좀 더 상승할 동인을 찾았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나 상당히 오리라고 봐요. 결국 그래서 7대3의 싸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 PK하고 TK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있는가 하면요. PK에는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호남 인구가 거의 한 20% 초반을 넘었어요. 20% 중반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울산은 산업 인구가 워낙 외지에서 많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울경을 얘기를 하면 그 가령 울산과 창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공단을 갖고 있고 부산이라고 하는 그 메모대 도시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결코 그 어떤 뭐 얘기가 영남이니까 무조건 누굴 찍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가령 전통적으로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느냐.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옛날부터 야도라고 말이 불렸어요. 야도. 그 옛날 얘기죠. 뭐 30년 전 옛날인데 30년 전. 권력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그 권력이 잘못한 데 대해서 이 반발하고 하는 것은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구마 사태가 그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 부마에서 이 민주화 운동이 먼저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기인하는 겁니다. 예. 아, 네네. 권력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심하단 네네. 말이에요. 제가 요사이 그 만나본 민심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팔이 안으로 그게 심하게 아주 네. 심해요. 변호사님 주변에는 열의 아홉은 다 그 정도들이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 네. 유 작가처럼 막 내놓고 나는 의용지식인다 자, 이런 건 안 해요. 네. 그 얘기를 저는 또 하실 필요는 비판을 없고요. 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의 의용지식인은 아니고요. 네. 물론 알아요. 예, 대한민국의 의용지식입니다. 지금 이제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이 되고 네. 그랬으니까. 네. 난 이 싸움에서는 자. 윤석열이 좀 더 그 네. 유리한 고지에 올랐었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정치합시다. 윤석열의 네. 저는 봐요. 저는 네. 이재명 후보가 실패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말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프레임을 잘못 만든 것이다. 본인이 지금 나는 유능하고 상대방은 무능하다. 이 프레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요. 경제를 네.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경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하고 1학년 학생이면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실적으로 자랑하던 치적으로 자랑하던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판에 자기는 유능하고 상대는 무능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통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재명 후보가 프레임을 처음부터 잘못 짰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일찍이 자, 끝난 선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에 우리 아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쵸. 예, 본인이 네. 왜 해서는 안 될 그러셨을까? 행동을 한 건데 그 이제 다리가 저려서 아마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것 같은데 이 후보가 되면 모든 데 다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그건 또 하나의 평소의 그 습관일 수가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차에서 의자 위에 발을 아직까지 올려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안 닿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남의 신체적 비밀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건 네. 공공한 그거 웬만하면 다요. 안 듣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거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KTX 의자가 한 방향으로 다 바로 직렬이 되어 KTX, 있으면 네. 그 발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발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발을 올리려고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의자를 돌려서 마주 보게 해놓았으니까. 그 올리나 마나예요. 아니요. 원래 있는데 올리는 거는. 예, 발을 내 같은 경우는 거의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저만 해도 아무 도움이 안 그런데 돼요. 예. 이 경우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일 의원이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을 찍는데 발이 꽂혀 있는 것이 사진의 한 부분에 들어간 아니, 딴 사람이 거예요. 찍어줬는데 예. 찍은 사람은 또 유리에 비쳐 있어요. 그런 거예요. 찍은 사람은 차 유리창에 소름. 비쳐요. 그게 좀 다른 사람이 황당한 찍었다고요? 거예요. 남자였을까, 그만큼- 여자였을까? 예, 여자였다. 예, 네.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자, 다음 좀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닉네임 카리스마 초님. 상호 비방만 하며 정책이 실종된 토론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1, 2차 그 TV 토론에서 진짜 정책이 좀 많이 실종됐다고 느끼셨나요? 아니, 정책 토론도 있었어요. 있었죠? 반쯤은. 네, 네. 약간 있었지만은 좀 깊이 파고들어야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남은 그 법정 세 번의 토론이 있죠. 어떤 네. 법정 토론은 경제 부분, 네. 정치 부분, 사회 부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으니까 좀 나을 거예요. 이 결국은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의 그 상대방에게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이 그런 선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걱정하는 것보다 좀 윤석열 후보는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 생각은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제가 1회 때 그 말씀 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뭐 아무리 가봤자는 소용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무릎 가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난 잘 될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는 수없이 말을 바꾸지만 예컨대 이 토지 보유세만 하더라도 국토 보유세 그 다음에 또 토지 배당 이익제 토지 이익 배당제입니까? 이래서 그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100% 다 환수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노동이 친기업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통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까지 그 해온 얘기들 이 분석을 해보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 비전에 관해서 어떤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구나. 자기의 선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집니다. 저는 좋으리라고 봐요.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2년 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이
비슷하다. 정말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거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2012년에요. 2012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만약에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니까 난 그때 팬티 스타킹인가 뭐 입고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춤을 추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그런 게 아니요, 뭐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변호사라고 그런 걸 그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아니요, 토론해 볼까요? 아니 제 말을 마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투표율 중계를 투표일 날 방송사들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후 3시 되니까 투표율이 70% 넘어 때려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러면 이제 문재인이 당선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3시 이후로 저녁 6시까지 60, 70대가 대거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설이고요. 제가 그때 4시 반에 그 투표소에 갔거든요. 제가 그 5시 반부터 이 생중계가 있어가지고 그 4시 반에 투표소에 갔는데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변호사님 그래서 그 주장은 아니 제 말을 맞아 데이터로 뒷받침 못하세요. 아니 왜 데이터가 뒷받침되죠? 왜 아니, 그런가 근데 하면 그 요소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역사상 가장 높았어요. 그래 그게 조국 때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이 70%가 그러니까 지금 넘으면 변호사님은 약간의 반칙을 하셨는데 반칙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그게 사람들을 아니죠. 프레임으로 묶고 들어오려면 저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 얼마든지 많아요. 그게요. 아니 내 네. 말은 어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70%가 넘으면 그 선거 결과가 문재인이 당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생중계 되는데 70% 넘는 투표율이 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다 알다시피 내로남불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대표식의 사건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건. 변호사님, 아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신발 올려놓고 있는 사건이 뭐 단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야당 국민의힘의 절박함이 많이 사라진 건 그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방을 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절박함이 있는 쪽이 반드시 이겨요. 절박함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아무리 절박해도 질 때는 지더라고요. 그런데 절박해 봤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왜 이렇게 봐서 갑자기 아닌데, 네. 갑자기 이렇게 그 뭐 퍼져버린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까 그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도된 발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때 그 이게 여의도 문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걸 고지고대로 아니 해야죠 돼야죠 죄가 있으면 적폐가 있으면 청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질문이 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다. 또 가령 이런 상대가 이런 정책을 주장을 하면 내 이 정책에 있어서 장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나는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하고 스태프들도 일제히 그렇게 해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지금 그 발을 올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준다? 이게 전부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난 이런 절박함이 사라진 게 앞으로 계속된다면 큰 문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되어버린다.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예, 제가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변명을 했습니다. 이건 분양가였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런 의견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 상황을 좀 더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대중이 이재명 후보를 좋게 봤겠죠. 뭐. 이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하는 이제 베스트 팔러시. 네. 그런데 네. 진짜 바둑으로 치면요.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바둑 얘기. 바둑으로 치면 가령 죄송합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튜브니까. 뭐 8집 끝내기 할 수 있는 선수 끝내기 할 수 있는 비마 달리기가 쓰레기가 있는 거와 또 마찬가지인 형국이라고 봐요. 지금 한 집 그건 너무 전문적인 이지만 이쪽도 이게 비마가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는 거기가 다 해소가 돼 있거나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막 터져 나와갖고 지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변호사님의 희망사항이시죠. 저는 오늘 사실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 다른 공영방송하고 공식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여러 데서 자주 방송이 됐었어요. 제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지역주의를 청산하려 했고 권위주의를 청산하려 했다. 다만 이 편가르기를 한 것은 나는 큰 그 과오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때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려 했고 그리고 한미 FTA를 성사시킨 것은 이건 같은 진영 안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것 아니냐. 일각의 반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분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강정에 가서 그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그 좋은 평가를 내리고 한 것은 난 그거 당연하다고 봐요. 강정 해군기지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결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진보 좌파 진영들은 많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강정기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같은데 저희 변호사님 저희 예. 되게 집에 가야 가셔야죠 돼요. 이제. 예, 근데 네. 지금 그 문제보다 가셔야죠. 네. 뭐 앞으로 마무리해야죠. 네. 앞으로 빈수를 나는 네. 그 노무현 직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묻지 않았잖아요. 그때 메시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메시지에 따라서 또 한 번이나 출렁거릴 것이다. 알겠습니다.